계산 문제는 많이들 틀리셨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며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민법 제99조 1항과 2항을 연결시켰습니다. 1번은 맞는 지문이죠. 자, 2번 부동산의 복합 개념은 부동산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인 측면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용어가 나오면 복합 개념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부동산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우리가 취득을 한다. 맞는 지문이죠. 자, 동산은 용익물권 설정, 담보물권 설정 가능하다는 거 틀린데 용익물권은 설정이 불가능하죠. 담보물권 중에서도 유치권, 질권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4번이 정답. 넓은 의미 광의부동산에는 등기, 등록의 대상이 되는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도 포함이 되는데 선박은 20톤 이상의 선박은 등기하고 그리고 자동차, 항공기는 뭐죠? 등록을 하겠죠. 자, 준부동산은 뭐에 속한다?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속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 기본적 개념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봤고요. 자, 2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및 부동산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옳은 거죠. 자, 이 공중, 지표, 지하를 포함하는 3차원의 공간을 대상으로 전개한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은 뭐죠? 부동산 활동은 3차원의 공간을 대상으로 하죠. 그래서 이 3차원의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공간 활동성입니다. 기억은 맞는 지문. 니은의 토지 소유권은 토지의 구성 부분과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없는 부착물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니은도 맞는 지문. 디귿은 임차인 정착물이죠. 임차인 정착물은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유권은 임차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부동산 정착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동산 우리가 정착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네 번째, 토지의 지하에 관한 권리 하나인 광업권은 토지 소유자의 권리로 인정된다는 게 틀렸죠. 자, 우리는 광업권의 객체가 되는 지하에 매장되는 미채굴의 광물에 대해서는 국가가 광업권을 부여하는 권능을 가지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권한이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틀린 지문. 다섯 번째,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으로 규정하는 근거는 부증성이 아니라 부동성이죠. 그래서 부동성. 자, 부동성이라는 토지의 특성과 또 뭐죠?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대상으로 우리는 행하는 대물 활동의 속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활동은 뭐가 강조되죠? 임장 활동이 강조되죠. 자, 그래서 다섯 번째도 틀린 질문. 기역 니은이 맞는 1번이 정답. 자, 2번. 토지의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획지는 토지 이용상 개념이라고 우리 배우셨는데 일필이 토지가 그대로 이용할 수 있죠. 하나의 획지가 될 수 있습니다. 1번 정답입니다. 자, 2번 용도적 지역의 분류 중, 자, 용도적 지역은 어떻게 나오죠? 자, 토지가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 용도적 지역을 분류를 하는데
이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용도적 지역 분류 중 세분된 지역 내, 세분된 지역 내 주거 지역, 상업적, 자, 이 세분된 지역 내에서, 자, 이 용도적 지역 분류 중 이 세분된 지역 내에서 용도에 따라, 예를 들어서 택지 지역에서 주거지로 간다, 이렇게 세분된 지역 내에서 용도에 따라 전환되는 토지는 뭐라고 하죠? 이행지. 자, 이행지는 항상 뭐가 뜬다? 내가 떠요. 2번 틀린 지문. 3번 맹지는 사방이 도로에 접하는 토지를 말한다는 거 틀렸죠? 어떻게 돼요? 도로와 전혀 맞닿은 부분이 하나도 없는 토지를 맹지. 틀렸고, 필지는 토지 소유권에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표시하는 게, 필지는 면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면적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지번으로 둘러싸인 우리가 토지의 법률상의 무슨 단위죠? 등록 단위. 면적과는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등록 단위. 그래서 4번째 틀렸고, 5번째 건부지는 건축물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이 부지상의 건축물이 토지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게 틀렸죠? 자, 부지상의 건축물이 토지의 가치에 영향 주죠. 토지는 건물론에서 사용 수익이 제약을 받으면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5번도 틀린 지문.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토지의 특성과 관련되는 내용을 짝지어 놓은 것으로 틀린 것은 부동성으로 인해서 임장 활동이 우리가 중요시되고, 자, 변동의 원칙과 관련 있는 거 뭐죠?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 형성 요인은 항상 변동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동의 원칙, 예측의 원칙과 관련된 거 뭐죠? 영속성이에요. 영속성. 자, 영속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변동의 원칙도 관련이 있죠. 부동산 가치는 항상 변동의 과정이 있고, 또 우리는 부동산으로부터 얻는 수익은 영속적이기 때문에 부동산 활동은 장기적 배려에 형성되는 변동 예측의 원칙과 관련 있는 건 영속성. 2번 정답. 개별성으로 인해서 토지 가격을 개별화시키기 때문에 개별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건 개별성. 부동성은 뭐죠? 지역 분석이죠. 부동성은 지역 분석, 개별성은 개별 분석. 자, 영속성은 예측의 원칙 관련 있죠. 자, 용도의 다양성, 주어진 부지의 다양한 용도로 제공될 수 있는데, 이 다양한 용도 중에서 어떤 용도를 이용할 때 최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냐, 최유효 이용의 성립 근거와 관련 있는 것은 용도의 다양성입니다. 따라서 2번 정답. 자, 5번 문제로 갑니다. 자, 5번 문제 많이 틀리신 분인데 여러분이 엄청 많이 틀리셨네요. 예? 3번으로 답하신 분이 꽤 많으시네. 3번과 5번이 많아요. 6개까지 나옵니까? 야, 5번이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자, 아파트 시장의 공급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킨다. 좌측으로 이동, 밑줄 그으면은 좌측의 이동은 공급의 감소입니다. 그래서 보기 중에 공급의 감소 요인을 찾는 문제. 자,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을 하면은 생산비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공급이 줄어들죠. 그래서 임금 상승, 요가 관련이 있겠죠. 우선 임금 상승은 공급의 감소예요. 자,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은 건축비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공급량이 더 많아져요. 공급의 뭐죠? 증가. 공급의 증가. 토지 가격. 여러분, 아파트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 돼. 토지는 아파트 짓는 생산 요소야. 생산 요소의 가격이 상승을 하면은 아파트 생산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공급량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우선 공급의 감소, 토지 가격 상승도 관련이 있어요. 자, 아파트 가격 하락. 이거 틀린 사람은 큰일 났어. 그래 우리 강조를 많이 했는데 다음에 시험에 나오면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이제 자, 이렇게 주어졌거든요. 아파트 가격이 지금 현재 A점이 있거든요.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의 법칙에 따라 아파트 공급량이 공급의 법칙에 따라 건설회사는 수익성이 떨어져서 어떻게 돼요? 공급량이 감소하는데 이 A점이 공급 곡선을 따라 B점을 이동해요.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A점이 공급 곡선을 따라서 B점으로 이동한다. 그러니까 공급 양의 변화야. 네 번째는 공급 곡선 상에서 이동하는 공급 양의 변화. 공급의 감소가 아니다. 주의하셔야겠지. 아파트 시장에서 아파트 가격은 공급 곡선 상에서 이동하는 공급 양의 변화. 함정에 들어가라고 내는 문제죠. 이런 거는. 다섯 번째, 분양가 상한제가 조만간 실시될 것이라 예상이 된다. 여러분, 예상이죠. 예상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려고 예상되면 분양가격 규제를 합니다. 그럼 건설업체는 규제를 하기 전에 비쌀 때 분양을 해야 돼. 현재 분양 공급이 증가합니다. 이것은 공급의 증가입니다. 자, 대체주택 가격의 하락이거든요. 자, 대체제인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자, 아파트 시장에서 아파트 가격은 시장에서 변화가 없거든요. 시장에서 변화가 없는데 아파트 가격은 상대적으로 하락을 해요.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게 아니라 상승하지. 주택 가격이 하락을 했으니까. 자, 아파트 가격인데 여러분 항상 이런 걸 문제를 풀 때 생각을 할 때는 아파트 가격은 지금 시장에서 변화가 없거든요. P0일 때 지금 공급량이 Q0입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는 이런 걸 염두에 둬야 돼. 대체제인 주택 가격, 대체주택 가격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면 생산자입니다. 공급이니까. 가격이 싸면 공급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가격 싸면 이거 공급 안 해요. 공급 안 하고 뭐 상대적으로 비싼 뭐를 아파트 공급을 하는 거야. 싸면 공급 안 해요. 그러면은 현재 아파트 가격은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상대적으로 비싸 보이기 때문에 건설업체는 상대적으로 비싼 아파트 공급을 어떻게 돼요? 증가시켜요. 이렇게. 공급의 증가가 돼요. 공급의 증가. 상대적으로 상승하면 싼 주택 공급을 안 하고 뭐를 한다? 상대적으로 비싼 아파트 공급을 뭐 한다? 증가시키지. 자, 아파트 건설 자금에 대한 대출 금리가 상승한다. 그러면 대출 금리가 오르면은 생산자 입장에서 이자 부담이 높아지니까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이전보다 공급이 줄어들어요. 3개. 공급의 감소 3개. 그 보기 중에 공급의 증가도 3개. 아파트 가격은 공급 양의 변화고 공급의 증가도 3개, 공급의 감소도 3개인데 어떻게 해서 6개 가서 답을 했는지. 네? 요거 반은 요거 해놓고 또 하나는 4개로 많이 하셨네. 4개로 한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아파트 가격 때문에. 네? 대체제?
그거 왜 틀려? 그거 하도 이제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함정 걸리라고 내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과 대체제는 함정이에요. 거기서 잘 틀려요. 자, 여러분 5번은 본시험에 나오면 난이도 3개짜리입니다. 상. 이런 걸 지금 틀려서 본시험에 가서는 틀리지 않도록 합니다. 자, 6번. 수요 및 수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다음 아래의 보기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옳은 것입니다.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것은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 때문이다. 자, 수요 곡선이 우하향합니다. 자, A점에서 수의 법칙에 따라 가격이 하락을 했더니 수요량이 증가하죠. 자, 수의 법칙에 따라 가격이 하락을 했더니 수요량이 어떻게 돼요? 증가했는데 이 가격의 변화에 따라 이 수요량이 변동되는 이 효과를 우리는 가격 효과인데 이 가격 효과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합으로 구성됐어요. 자, 이 얘기죠. 가격이 하락을 한다. 자, 예를 들어서 커피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커피 가격이 하락하면은 홍차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비싼 홍차 소비를 안 하고 싼 커피 소비를 이전보다 더 늘려요. 이것을 무슨 효과? 대체 효과. 커피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실질 소득이 높아지기 때문에 또 커피 소비가 증가해.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인해서 우리는 우하향을 하게 돼. 자, 기억 맞는 질문. 가 맞는 질문.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은 수요 곡선이 뭐 할수록 완만할수록 이게 완만. 이렇게 완만할수록 뭐죠? 탄력적. 그럼 급할수록 비탄력적. 급할수록 우리 비탄력적. 완만하면 탄력적. 두 번째 나도 맞고 다 미래 예상 가격. 이거 미래 예상합니다. 예상 가격의 변화는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킵니다. 이동시키지 못한다는 거 틀렸죠. 소비자들의 미래에 대한 예상은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킨다. 틀린 질문. 네 번째, 어떤 재화를 생산하기 위한 비용이 증가한다. 비용의 동그라미. 비용이에요. 비용이 증가하면은 생산비가 상승해요. 생산비가 상승하면은 이전보다 공급량이 줄어들어요. 공급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수요가 아니라 공급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네 번째도 수요 대신에 뭐가 들어가야죠? 공급이 들어가야 돼요. 자, 다섯 번째. 직각쌍곡선이거든요. 자, 수요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인 직각쌍곡선 형태일 때는 수의 가격 탄력성이 얼마? 1. 수의 가격 탄력성이 1인 뭐가 된다? 단위 탄력적. 수의 가격 탄력성이 0이 아니라 1. 다섯 번째 틀렸지. 2번 정답. 7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수요 및 공급과 관련된 내용 중 옳은 것은 어떤 재화에 대한 수요는 소득, 인구, 연관 재화는 대체재 보완제입니다. 대체재 보완제의 가격, 기호, 공법상 규제 뭐 이런 건 영향을 받는데 여러분 생산 요소의 가격은 공급이야. 뭐 임금, 이자 이런 건 공급입니다. 생산 요소의 가격의 변화는 공급의 전형적인 변화 요인.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 기준금리가 하락하면은 생산자의 이자 부담이 낮아지죠. 수익성이 높아지니까 공급은 증가하는데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 곡선 자체는 오른쪽, 우측, 좌측이 아니라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
세 번째, 부동산과 같이 단기적으로 공급량 조절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급량을 분석할 때는 단기는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절약 분석, 장기는 착공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서 공급이 많아지는 유량 분석, 단기는 절약 분석, 장기는 유량 분석을 행하여야 한다. 3번 정답. 4번, 어느 지역에 자, 주택 절량이죠. 절량. 자, 일정 시점. 자, 일정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 얼마? 100만 채가 주택 절량의 공급량이고, 주택 절량의 수요량은 일정 시점에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주택의 양이기 때문에 100만 채에서 10만 채 빈집은 사람이 보유하지 않습니다. 뺀 90만 채가 사람이 보유하죠. 주택 절량의 수량은 90만 채. 그래서 네 번째 틀린 지문. 다섯 번째, 담보 인정 비율이 낮다. 자, LTV. 자, 주택 가격에 대해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담보 인정 비율이 60%일 때는 얼마? 60%일 때는 주택 가격이 10억 원일 때는 얼마? 60%는 6억까지 융자가 가능해요. 담보 인정 비율이 낮았다는 것은 60%에서 40%로 떨어지면 10억 중에 얼마만 이제? 4억만 융자 가능해요. 6억 받다가 4억 대출금 낮아지면은 이전보다 구매력은 떨어져서 수요는 감소합니다. 맨 끝에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가 감소한다. 자, 8번 문제로 갑니다. 아파트 가격이 20% 상승하면 수요량은 종래 1000제곱미터에서 5000제곱미터 감소한데 수요 가격 탄력성은 얼마냐?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아파트 가격이 20% 상승을 했어요. 그럼 수요량은 줄어드는데 수요량이 얼마? 종래 원래의 수요량 얼마? 1000제곱미터에서 500제곱미터 줄었으니까 마이너스 500이죠. 자, 밑에가 퍼센티지야. 밑에가 퍼센티지면 위에도 퍼센티지로 가야 돼요. 퍼센트로 고치기 위해서는 100을 곱해주면 퍼센트로 갑니다. 그러면 공 2개 약분이 되고, 또 공 하나 약분이 되고, 마이너스는 절대값은 플러스 가죠. 20%에 뭐가 남죠? 50%. 2분의 5. 2.5죠. 4번 정답. 보면 간단해 보이는데 계산은 어려워 보이죠. 자, 9번. 9번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 아파트 가격의 변화율. 아파트 가격의 변화율에 대해서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율. 자, 요 가격 탄력성이 0.5. 자, 소득 탄력성. 자, 소득 탄력성은 소득의 변화율에 대해서 아파트 수요량에 있어서의 변화율 0.1. 자, 빌라 가격에 대한 교차 탄력성. 빌라, 아파트 이렇게 상품이 다르면 교차거든요. 빌라 가격의 변화율에 대해서 아파트
수요량 변화율. 여기 얼마죠? 0.2. 여러분이 작년에는 요 2개 이용하는 걸 냈잖아요, 시험 문제. 이제 3개 이용하는 거 낼 수도 있지. 자, 아파트 사람들의 소득이, 여러분 사람들의 소득은 매년 몇 프로씩? 10%씩 증가한다고 하자. 아파트 가격이 몇 프로? 아파트 가격이 10% 상승하면 수입 법칙에 따라 수요량은 줄어들어요. 자, 그런데 자, 밑줄은 아파트 수요량이 이전과 같아지려면, 요게 포인트. 밑줄 걷죠? 아파트 수요량이 이전과 같아지려면, 그럼 첫 번째에서 아파트 수요량은 10%에 0.5 곱해주니까 몇 프로? 5% 뭐 한다? 5%. 5% 수입업체에 따라 5% 줄어들고 있어요. 첫 번째. 자, 두 번째로 갑니다. 자, 0.1은 0보다 크죠. 수입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면은 정상제야. 아파트는 정상제입니다. 그럼 정상제는 뭐죠? 정상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수요량도 증가하는 상품이 정상제죠. 그러면 또 두 번째에서도 아파트 수요량은 10%에 얼마? 10%에 0.1을 곱하니까 1% 뭐 한다? 증가한다. 1% 증가한다. 그러면 요 세 개를 다 더해야 되거든요. 세 개를 더해서 결론이 뭐죠? 세 개를 다 더해줬을 때 아파트 수요량은 이전과 동일. 아파트 수요량은 이전과 동일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서 5% 줄고 여기 1% 늘었으니까 여기서 몇 프로 늘어야 돼? 4% 증가해야 돼. 5% 줄었으니까 1% 늘고 4% 늘면 합쳐서 5% 늘고 5% 줄으니까 변화가 없잖아요. 그럼 이전과 동일. 아파트 수요량이 변화가 없으면 이전과 동일하지. 그럼 여기서 몇 프로 늘어야 돼? 4% 증가해야 되는데, 또 수요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크면은 두 상품 아파트와 빌라는 대체제 관계. 대체제 관계란 얘기죠. 빌라 가격이 오르면 아파트 가격은 상대적으로 싸니까 아파트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빌라 가격은 상승을 해야 되는데 얼마만큼? 빌라 가격은 0.2분의 몇 프로? 4%. 분모 분자 10을 곱해주면 되겠죠. 2분의 40%. 20% 뭐 한다? 빌라 가격은 상승을 해야 된다. 20% 상승. 4번 정답. 자, 이런 형태가 이제 본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모의고사는 모의고사. 이제 시험에 가서 맞추면 돼요. 자, 10번. 아파트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에, 여러분 10번에 1번은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기울기 급하면 뭐죠? 비탄력적. 기울기가 완만하면 탄력적. 자, 이렇게 주어졌죠. 자, 요게 지금 주어졌는데 뭐가 되면 지금 문제에서 수요가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할 때 비탄력적인 가격이 많이 오르고요. 뭐에 비해서? 탄력적에 비해서 비탄력적이 많이 오른다.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오른다. 맞는 지문이지. 자, 수요교차 탄력성. 아까이죠. 분모는 뭐다? 교차는 가격, 분자는 수요량이라는 거 명심해야 돼요. 특정 상품의 가격 변화율에 대한, 그러면 가격 변화율에 대한 관련 재화의 수요량 변화율. 분모 가격 분자 수요량 맞습니다. 개념 맞고요. 자, 3번 공급이 감소한다. 3번은 요거예요. 3번은 2번은 수요가, 수요 곡선이 기울기 급하면 뭐죠? 비탄력적. 자, 이렇게 주어졌는데, 자, 뭐를 한다면 공급이 뭐 할 때? 감소하면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는데, 감소하면은 비탄력적은
이 탄력적 보에 가격이 더 많이 오릅니다.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오른다. 맞는 지문. 자, 네 번째. 4번 지문 보시면 어떻게 돼요?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 자, 이러면 완전 탄력적인 수평선이 나오면 가격은 변하지 않죠.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자, 최초의 균형일 때 수요가 증가를 해도 뭐는 변하지 않는다. 가격은 변하지 않고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4번 정답. 5번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이다. 완전 비탄력적일 때 공급이 증가하면은 새로운 균형점에서 가격은 하락하지만 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수평선일 때는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수직선일 때는 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다. 4번 정답.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11번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하향시장. 자, 하향시장에서는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가격 위에 있으니까 뭐죠? 상한선. 또 여기는 뭐가 돼요? 가격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매도자는 많아지죠. 예? 매도자는 많아지고 매수자는 적어지기 때문에 뭐가? 부동산 중개 전문 활동에서는 매수자가 중시되는 시장이 형성이 돼요. 맞는 질문. 회복 시장에서는 바닥을 통해서 올라가죠.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기 시작하고 공실률은 감소하고 건축 허가 신청 건수는 증가합니다. 상향 시장에서는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매도자 수가 축소되고 매수자 수가 확대되어 매도자가 중시되는 또 무슨 시장이 형성된다? 여기는 매도자가 중시되는 시장이 형성이 되죠. 3번도 맞고. 그럼 후퇴 시장에서는, 자, 이러면 후퇴 시장은 뭐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거니까 후퇴 시장에서는 매도자 중시에서 뭘로? 매수자 중시로 전환된다. 4번 정답. 안정시장, 일반 상품 시장에는 존재하지 않고 부동산 시장에만 존재하는 고유시장이죠.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안정적이거나 가벼운 상승을 가져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경기의 불황에 강한 유형의 부동산인 규모가 작고 위치가 좋은 주택이 어떻게 돼요? 존재하는 시장이에요. 불황 시에도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황에 강한 유형입니다. 4번 정답. 12번 문제. AB 부동산 시장 함수 조건에서 이제 거미줄 모령 구하는데, 자, A 부동산 시장에서 봤더니 3P는 300-4QD, QD는 수요량입니다. 그리고 2P는 500 플러스 얼마? QX.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100 마이너스 3분의 4 QT. 양변을 2로 나눠주면 250 플러스 2분의 1 QX. 자, 우리가 그림을 보면은 이런 그림이거든요. 가격은 Y축, Q는 X축이에요. 그 가격은 Y축, Q는 X축이니까 우리가 이런 게 있죠. Y를 꼬로 A 플러스 BX 이런 꼴에서 앞에 X축 앞에 있는 요게 뭐다? 기울기. 오늘 지대이론 할 때도 배웠잖아요. 요 앞에 기울기야. 그러면 지금 요 X축 앞에 있는 요게 뭐가 돼? 기울기. 자,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음수 마이너스거든요. 기울기의 절대값,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 비교했더니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커요. 수요 곡선은 이렇고요. 공급 곡선은 이런 그림이야. 이 그림은 불균형이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점점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는 무슨 형태? 발산형. A는 발산형, B는
B는 PD 꼬르는 400 마이너스 2QD, 또 P는 100 플러스 4QX. 그럼 얼마? 여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의 절대값, 여긴 기울기 플러스 4의 절대값. 어디가 크죠?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크죠. 그럼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크면 이런 형태. 자, 이런 형태의 그림. 이런 형태일 때는 어떻게 돼요? 이 점이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점점 안으로 들어가는 이 형태를 무슨 형태? 수렴형. A는 발산형, B는 수렴형. 자, 13번. 부동산 시장의 기능에 속하지 않는 것.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활동 주체인 매도자, 매수자, 건설업체, 투자자 등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부동산의 양과 질을 조정해서 부동산 상품의 유용성이 최대가 되게 하죠. 최유효 이용의 상태로 도달하도록 만듭니다. 경쟁을 통해서 가용 토지의 자원 배분 및 수요 공급 조절 기능을 하고, 토지 이용 및 이윤의 극대화를 조절하고, 부동산 시장은 시장 경제 원리에 주도되기 때문에 매도자, 매수장이 있을 수가 없다. 여기는 아까 어디 요거는 가격이 하락하는 이 수축 국면에서는 매수자가 중시되는 매수자 시장이 형성되고, 확장 국면에서는 매도자가 중시되는 매도자 시장이 형성될 수 있죠. 없다 하니까 틀렸지. 5번 정답. 14번.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기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부동산 시장은 수요 공급 조절이 쉽지 않아서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수급 조절의 곤란성이죠. 공급의 뭐 때문에? 시차 때문에. 2번. 부동산 시장의 특징 중 하나는 특정 지역의 소수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존재하죠. 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죠. 소수입니다. 3번. 부동산 시장은 국지성이 특징이 있기 때문에 동질적 가격 형성에 가능하다. 밑줄은 동질적 가격 형성에 가능. 이게 틀렸잖아요. 자, 여러분, 국지성의 특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동산이 위치한 시장 지역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또 개별성의 특성에 따라 부동산 가격은 개별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달라집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3번. 4번. 부동산 시장은 경제활동별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도심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상업용, 주거용, 공업용의 순으로 토지 이용에서의 유형을 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완전히 동질적인 아파트, 삼성 레미안 34평 아파트, 동질적인 아파트로 하더라도 아파트가 입지한 시장지역, 광명, 과천, 시장지역이 달라지면은 가격도 달라진다는 거죠. (5번을) 맞추면은, 5번을 알면은 3번이 답이 나와야 되는데. 자, 15번. 다음에 열거된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 부동산이 고가품이기 때문에 야기되는 것들이다. 틀린 고가품 포인트. 여기 동그라미 치면 되죠. 고가품. 부분 시장별로 공급 초과나 수요 초과 상태가 지속된다. 이건 부동산. (1번은) 뭐 때문에? 부동산 때문에.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는 수요가 많을 수도 있고 어떤 지역은 공급이 많을 수도 있거든요. 수요가 없어서. 자, 공급자와 수요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제한이 되죠. 자금의 유용성 영향을 주고, 수요자나 공급자가 시장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고, 또 부동산 시장이 상대적으로 완전 경쟁 시장이 되지 못하다. 이 말은 뭐죠?
불안전 경쟁 시장이 된다는 거죠. 자, 16번.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재화와 서비스가 교환되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유형의 부동산 거래는 허용이 된다. 근데 무형의 이용과 관련한 권리는 제외된다. 여러분, 무형의 이용과 관련된 권리 어떻게 돼요? 시공탑 1번이라 했잖아요. 1번 부동산. 지금 고가품인데 자, 16번에 1번에 무형의 이용과 관련한 권리는 제외된다는 게 되죠. 무형의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권리도 거래 대상이 되죠.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일반 시장에 비해 거래 비용이 많이 듭니다. 또 수요자와 공급자의 시장 진출입이 또 제약을 받게 돼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라 불안정 경쟁 시장이 되게 하죠. 틀린지 뭐. 부동산의 입지성으로 인해서 소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활용과 가격 결정에서 입지 독점권을 가지게 되며 이것은 부분 하위시장 형성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3번 정답. 4번 정부가 제품의 품질이나 규격을 통제하는 건축 기준은 양적이 아니라 건축 기준은 질적인 규제입니다. 질적 규제. 공표된 것이건 공표되지 않은 것이건 어떠한 정보도 이미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강성 효율적 시장. 5번은 작년에 정답으로 또 출제를 했던 내용이죠. 강성 효율적 시장의 개념입니다. 정답은 3번. 여러분 16번 이런 내용이 시험에 본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올해 좀 중요한 내용이 효율적 시장이 원래 좀 중요한데 16번부터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 17번이죠. 17번 잠시 쉬고.